시황 정리를 해보고요. 월요일마다 또 가장 중요한 거 반드시 이제 알아야 되는 이제 중요 일정들 항상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 있죠. 그 부분까지 보고 시장이 좀 많이 변했습니다. 뭐 때문에 변했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주말 동안에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 중에 총격을 받았습니다. 귀 부분에 총을 딱 스쳤죠. 근데 이거 사진 역사적으로 남을 사진이다. 피 흘리면서 이렇게 경호를 받으면서 뒤에는 이제 미국 국기가 흩날리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가 거의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는 좀 분위기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 70% 이상 당선 확률을 지금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주식시장에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 반영은 되고 있었어. 안 그래도 바이든이 좀 불안불안하니까 트럼프가 반영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요거 때문에 살짝 좀 쐐기를 박는 느낌.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애초에 지금 거의 트럼프가 다음 대통령으로 그냥 당선됐다라는 가정을 그냥 가지고 주식시장은 오늘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기 되게 바빴습니다. 변화가 좀 생겼죠. 그래서 어디로 수급이 들어가고 어느 부분이 좀 수급이 빠져나갔는지 그 부분 말씀드리고, 또 중요한 또 이슈들 몇 가지 또 차트 이런 것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또 강하게 올랐던 거는 방산이 좀 올랐어요. 방산. 트럼프가 이번에 지지율이 굉장히 크게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트럼프 덕에 방산 또 촉포 터진다, 방위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트럼프 재선이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 지정학적인 갈등이 또 높아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것 등등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산주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현대 로템도 그렇고 LIG 넥스원도 그렇고 다시 또 신고가를 갖는 모습이 나와줬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LIG 넥스원은 개별 호재도 나온 것 같더라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미국 진출 문 열었다, 유도 로켓 비공 시험 평가 통과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서 대한민국 유도 무기 최초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이런 내용까지 같이 붙어줬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같이 붙어주니까 차트가 어떻게 됐냐, LIG 넥스원 오늘 시원하게 정고점을 딱 돌파를 하면서 장중 24만원을 터치를 했습니다. 7월 초에 10% 넘는 급락이 한번 나왔었는데 이때만 해도 증권가에서 이제 고평가인 것 같다, 이런 또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10% 이상 급락이 나왔는데 다시 저점을 올려주더니 오늘 고점을 이제 트럼프 그 이슈 때문에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뿐만이 아니라 현대로템도 4천억 이상 거래대금이 터져줬고, 장중에는 좀 밀린 게 좀 아쉽긴 하죠. 좀 윗꼬리가 나오면서 좀 확실하게 돌파를 한 거는 아니다.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모습이다. 하지만 LI넥스원 살짝 돌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살짝 돌파,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산주 새롭게 수급이 들어왔다, 그 부분이 특징적이었고요. 그 외에도 방산 외에 트럼프 때문에 올랐다, 좀 볼만한 테마가 있는데, 트럼프가 이전부터 내가 이제 재선이 되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 빨리 종전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것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한번 튀었습니다. 오늘 좀 강하게 올랐던 거는 SY 스틸텍, 이전에 한번 요때죠? 요때 살짝 먼저 올랐다가 눌림목 이후에 이번에 전고점 돌파하면서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자, 이 외에도 재건 관련주로 뭐가 올랐었죠? 예전에 옛날에 삼부토건은 근데 차트가 별로 좋진 않죠? 히림 이런 애들도 있었고, 한미글로벌은 그래도 한 10% 올랐네요. 그 다음에 BYD, 근데 그 중에서 강하게 올라온 거는 인디프? 상한가를 가긴 했는데 조금 애매하죠? 시가총액이 500억밖에 안 되고 차트 추세도 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얘는 그것도 엮인 것 같아. 남북경협. 갑자기 왜 남북경협이 왜 나오냐, 이게 웃긴 것 같아. 이게 테마인 거죠. 예전에 트럼프 김정은 만나러 오지 않았냐, 그럼 이번에도 당선되면은 뭔가 하지 않을까, 또 김정은 또 만나러 가지 않을까. 우리 그때 남북경협주도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거의 관련해서 또 들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또 뭐가 있었죠? 일신석재가 그 기대감 때문인지 갭이 거의 상한가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일성건설도 갭상승 나와줬고, 신원, 아난티 이런 종목들 정말 귀엽게 움직였습니다. 살짝 뺐고 수급이 들어오면서 조금 거래량이 터졌다 정도. 대하TI 연속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수급의 연속성이 있으려면은 트럼프의 입에서 북한 얘기 나와야 돼. 북한은 또 어떻게 하겠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은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계속 가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늘 특징적이었던 거는 이제 트럼프 주말간의 총격 이후로 새롭게 들어온 거는 방산, 남북경협,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 좀 들어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락을 했던 거는 2차 전지가 좀 하락이 많이 나왔습니다. LG에너솔루션 거의 마이너스 4%, 에코프로 BM 조금 하락을 했고, 삼성 SDI도 소폭 하락. 하지만 전체 다 하락한 건 아니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을 했죠. 그래서 2차 전지 쪽도 일단 투심이 뭐 엄청나게 안 좋아졌다기보다는 일시적인 그냥 차익 실현이 조금 나왔다,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원전도 굉장히 강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원전에서는 우리기술, 한전기술, 한전산업 이런 종목들 10%에서 7%,
6%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원전 관련된 뉴스는 우리 아시겠지만 체코 수주 관련해서 이번 주에 발표가 나죠. 거기에 따른 기대감도 있겠지만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보시면 원전 관련해서 오픈 AI 2027년부터 원전 에너지로 구동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서 원전에 대한 이슈는 단기가 아니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만약에 전력기기처럼 변압기처럼 장기적인 사이클로 원전에 대한 수요는 좀 당분간은 지속될 거다라는 좀 그런 뉴스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오른 것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소형 모듈 원전, 계속 요거 얘기는 뭐 나온 지 오래됐죠. 또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전 쪽 미국장에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소형 원전 모듈 관련주들 미국장에서 최근 고점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한번 우리가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원전에 대한 이슈는 잊을만 하면 계속 나올 수 있어. 모멘텀이 살아있어. 그런데 만약에 혹시나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우리가 안 됐어, 그러면은 실망 매물이 엄청나게 쏟아지겠죠. 급락이 나올 거예요. 뭐 어떤 종목은 막 20% 급락 나오고 막 난리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직 이런 이슈가 살아있으니까 차라리 체코 원전 수주가 실패가 돼서 투매가 좀 세게 나오면은 저점에서 또 일부 비중은 모아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자, 이렇게 원전을 계속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이번 그 체코 때문이 아니더라도 모멘텀은 살아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건 방금 말씀드린 거 30조 잭팟 터질까, 체코 원전 수주전 이번 주 결과 발표 가능성, 수요일이나 이제 목요일쯤에 발표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뭐 최선을 노력한다고는 하는데 결과는 까보기 전까지는 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일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결과가 나온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봤던 거죠. 우크라이나 재건, 젤렌스키가 푸틴에게 손 내민 이유. 이번에 젤렌스키가 이제 종전에 대한 이야기를 저번에 했었죠. 자, 이게 아무래도 트럼프가 재선이 될 것 같으니까 애초에 지금부터 그냥 대비를 하자, 그런 관점에서 젤렌스키가 좀 그런 또 손을 내민 게 아니냐, 이런 또 분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전에 2차 평화회의를 계획하고 있고, 트럼프 당선 시에 러시아에 유리한 휴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트럼프가 땅 어느 정도 내주고 빨리 그냥 끝내버려, 뭐 안 그러면은 무기 지원 없어, 이런 식의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이제 정부가 크게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그 전에 차라리 정상회담을 추진을 해서 얻을 거 없고 적당히 좀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런 분석이 나와주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좀 천천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조금씩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테마성으로 계속 움직이겠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도 올랐어요. 최근에 비트코인 낙폭이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피격에 비트코인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왜 나왔죠? 트럼프가 비교적 조 바이든 대통령에 비해서 가상화폐 산업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닐까,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코인 또 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고, 마지막에 우리 삼성전자 굉장히 급등이 나왔습니다. 우리 저번에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하루 만에 마이너스 3% 4% 가까이 하락을 해서 굉장히 실망을 했는데, 오늘 그래도 3% 가까이 급반등에 성공해줬습니다. 21선 근처에서 반등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 좀 추세를 대부분 살려놨거든요. 자, 여기에 따른 이슈는 아마 많은 분들이 뭐지? HBM 관련된 뉴스가 또 나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삼성전자는 오르고 하이닉스는 떨어졌기 때문에 HBM 관련해서 뉴스가 나온 게 아닐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었고 제 생각에는 요거 때문인 것 같아. 스마트폰 시장 애플을 제치고 1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 가까이 상승이 나왔는데,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을 제치고 1위를 차지를 했다. 아직 HBM 관련해서 상승과 하락을 흐름을 이제 최근에 탔지만, 이번에는 모바일 이제 사업부에 대한 기대감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가 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기대감까지 추가가 된다면은 또 한 차례 또 상승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죠. 아직 그 외국인이 크게 빠져나가진 않았어요. 보시면은 오늘 때 시장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800억 매도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고, 오늘 600억 매도가 나오긴 했는데 지난 금요일에 3천억, 오늘 600억. 그런데 최근에 순매수한 금액으로 보면은 별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서 조금 더 추세가 유지되는지는 충분히 지켜볼만 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 오늘 시장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내에서 우리 이렇게 오늘 하루는 지나갔구나. 결국에는 트럼프 관련된 내용들 때문에 움직임이 나왔고, 그 다음에 바이오도 좋았습니다. 바이오랑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왜 좋았냐, 사실 전력기기는 뭐 특별히 트럼프 수혜주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얘는 그냥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크게 관계없이 어쨌든 투자는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섹터라서 그냥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추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수급이 다시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바이오는 좀 트럼프가 되면은 좀 바이오 쪽에는 좀 더 투자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바이오 쪽이 좀 다 같이 오른 건 아니지만 일부 종목들 미가캠이나 ABL 바이오나 또 몇몇 종목들 알테오젠도 그렇고 알테오젠도 보면은 이렇게 조금 쌍바닥 이후에 살짝 올려놓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21선 위로 살짝 빼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러다가 30만원 돌파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고가놀이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단기 박스권이자 고가놀이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얘가 진짜 이게 떨어질 친구였다면 보통 이렇게 이 패턴이 뭐죠? 헤드앤숄더 단기 고점에서 나오는 이제 패턴인데 보통 요게 나오면은 이제 빠져야 돼. 계단식으로. 그런데 왜 다시 올려놓지? 여기에서는 한번 우리가 의문을 가져서 차트를 한번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다시 올려놓을까? 무언가 확실히 매수세가 있다는 게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다른 바이오 종목들도 같이 거기 관련해서 또 시간차를 두고 순환매가 들어오는지 이번 주에도 계속 관심 있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보고 바이오 또 트럼프 당선 기대감에 또 바이오 순환매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다. 전력기기도 마찬가지. 물론 재룡전기 HD현대일렉트릭 이미 신고가를 갔지만 우리 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신고가를 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도 떨어질 녀석이었으면 진작에 여기 전고점 맞고 떨어져야 되는데 자꾸 안 떨어지고 여기 위에서 놀고 있으면은 한번 기 모으다가 빨리 심약한 개미들 팔 사람 팔아라 라고 하고 혹시나 다 팔면은 전고점 돌파가 나와주는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밀리더라도 이렇게 저점을 올려주는지가 수익 투자나 또 단기 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또 중요한 관점일 것 같으니까요. 다양한 이런 관점들도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원전도 계속 신고가 구간에서 놀고 있으니까 이슈가 금방 이제 소멸되니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의 영역이고 만약에 수주가 불발되더라도 그 급락을 활용해서 길게 가져가시는 분들은 매매를 해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방산 쪽 수급이 또 강하게 들어온 만큼 또 천천히 눌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시면서 이쪽에서도 매매가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하루 천하로 좀 아쉬웠던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였어요. 두산 로보틱스가 이번에 사업 구조 개편 때문에 수혜를 굉장히 크게 볼 것이다. 그래서 급등이 나왔었죠. 금요일날 거의 주도주였는데 오늘 아쉽게도 저는 좀 양호한 눌림이 나오면 보려고 했는데 힘없이 10만원을 이탈하는 모습에 관점에서 제외를 하고 그냥 보내줬습니다. 흐름이 나왔으니까 혹시나 다시 살려주면은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은 좀 매매하기는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조금 잘 버텨줬으면은 로보주도 한번 순환매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뉴스가 잘 들어왔어요. 몇 개. SPG도 그렇고 레인보우도 그래도 크게 하락은 안 했네요. 로보주가 한번 순환매 들어오는지 정도. 왜냐면은 뉴스가 또 한 번씩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로보주도 한번 가볍게 추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시장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일부 개별 호재가 있는 바이오 종목들, 코오롱 티슈진도 그렇고 상상 시작과 한올 바이오 등등등 여전히 추세가 좋은 펩트론 여러 가지 이런 또 개별주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이런 또 개별주나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섹터, 전력기기, 바이오, 그다음에 원전, ESS도 완전히 또 끝난 건 아닌 것 같고 기타 등등 개별주 내에서 투자 전략 좀 잘 고민해 보시면은 트레이딩 포인트가 보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시장 정리는 자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가장 중요한 또 일정 한번 봐야겠죠. 자, 주말간 나온 뉴스로 본다면은 이번에 PPI는 그래도 예상을 좀 소폭 상회를 했는데 미 증시는 그냥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왔고 공화당 전당대회가 나오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당선 가능성 70%의 금과 국채 등 안전자산 선호가 나왔다고는 하는데 미 증시도 현재 선물로 봤을 때는 큰 변동성은 아직 나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상승, 그 다음에 2분기 실적 시즌에서 대형 은행주 줄줄이 어닝 쇼크가 나오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제가 다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 개최가 있고요. 여기에서 공식 대선 후보 및 부통령 후보 발표를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보실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외에도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은 큼직한 건 없네요. 자, 화요일도 마찬가지. 화요일도 6월 수출입 물가지수 및 무역지수가 나오고요. 아마존 프라임데이 17일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위메이드 개별 이슈가 하나 있고요. 실적 발표로는 모건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유나이티드 헬스가 있습니다. 수요일입니다. 미국 연준 베이지북 공개, 그 다음 실적 발표는 ASML, 존슨앤존슨 등등 체코 발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이런 거 18일 정책 강연 주제, 에너지 정책 방향, 저출생 시대, 저전력 AI 반도체 필요성, 우리가 다 대부분 봤던 내용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8일
목요일입니다. TSMC 요거는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TSMC 실적 그리고 반도체 섹터의 중요한 또 지표가 될 것 같고요. 자, 그 외에는 큼직한 거는 딱히 없네요. 금요일은 미국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하이브, BTS 지미, 미니 2집 발매가 있고요. 그 외에도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현대건설 등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요것도 뭐 큰 건 없네요. 자, 그 외에 이제 7, 8월 주요 일정들 중요하다 싶은 것들 다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가 7월 24일 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7월 25일이죠. 이것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비트코인 컨퍼런스 이런 것도 있네요. 트럼프 참여 예정 27일. 트럼프가 또 무슨 말을 할지 비트코인 관련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것도 관심 있게 볼 거 아니에요, 이때. 그 다음에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야놀자 미국 상장이 7월 중으로 있을 것 같고요. 현대차 그룹, 인도네시아, 에어택시 뭐 실증 테스트 등등등. 삼성 XR 기기, 갤럭시 클래스 공개 예정 7월 중으로. 최근에 XR 관련된 테마 반짝 움직였죠, 테마성으로. 이것도 아직 일정은 살아있어서 시간차를 두고 오를 수 있다는 거. LIG 넥스원, 고스트 로보틱스 지분 취득 7월 말에 있습니다. 요즘에 또 추세가 좋으니까 요 이슈를 또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것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 로보택시 대회, 요거는 10월로 연기 가능성. 그 다음에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는 8월 19일 요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임스컴에서는 이제 펄어비스, 크래프톤 등이 참가를 합니다. 크래프톤에서는 인조이가 이제 공개가 되고 펄어비스에서는 붉은 사막이 공개가 됩니다. 8월 21일부터 시작을 하니까 시간이 남았으니까 다음 주에도 한 번씩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일정 정리가 다 된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와, 요즘에 제가 아까 밖에 좀 돌아다니다 나왔는데 너무 더워서 밖에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완전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폭염이.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도 이제야 조금 이제 기침이 멎었거든요. 이제 좀 살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유튜브 영상을 거의 막 말을 못할 정도였는데 목도 괜찮아지고 하니까요. 컨디션 좀 괜찮아지면 저도 한 번씩 장중에 조금 여유 있을 때 종종 라이브도 한번 키고 여러분들과 또 소통을 하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그리고 별개로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되고 미국 대선 이후에 어떤 섹터가 강한 모습이 나올까, 여러분들의 뭐 개인적인 의견 그런 것들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날 저녁 좀 잘 보내시고 저는 또 내일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